대표님, 법인 전환하시면 대출 더 잘 나와요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법인 전환 고민하고 계세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법인 전환한다고 해서 대출 더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잘 받으려고 법인 전환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년째 중소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부자사장연구소 이규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법인 전환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저한테 법인 전환해야지 대출 잘 나온다고 해서 법인 전환하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진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법인 전환 대출 때문에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인 전환 한다고 대출이 더 잘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때문에 법인 전환하면 100% 망해요. 지금까지 내가 개인 사업자 하다가 법인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 진짜 대표님 어마어마한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귀찮은 것도 뚫고 나서 법인 전환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법인으로 사업하겠다고. 그리고 은행을 갑니다.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해요? 대표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네요. 아이고 개인 사업자 하시다가 법인까지 오셨구나. 대단하십니다. 어제까지는 사장님이었는데 이제 대표님이시네요. 이런 말씀 드리시죠? 그런데 대표님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내년에 오시면 진짜 잘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재무제표 만들고 나면 그때 오세요 라는 이야기. 굉장히 친절한 거절 멘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되게 많아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럼 우리 대표님은 나 내년에 오면 된대. 나 내년에 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해준대. 나 내년에 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해준대. 나 내년에 오면 여기 은행에서 대출해주기로 했어. 부푼 마음을 갖고 집에 오시죠? 네, 아닙니다. 그거 그냥 웃으면서 거절당하신 거예요. 왜 거절당했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회사는 그냥 오늘 태어난 신생 사업자가 되신 거예요. 기존에 개인 사업자 경력이 10년이 있었어요. 네, 수십억 매출도 올렸었나요? 네, 법인 전환하는 순간 이제부터 새로 스타트가 되게 환경이 그렇게 돼요. 왜? 이 개인 사업자의 재무제표는 따로 나오고 법인 사업자의 재무제표가 따로 나오거든요.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을 했다는 건 세법상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것 뿐인 거지 금융기관에서는 그걸 100% 인정해 줄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법인 전환은 그냥 대표님이 하고 싶어서 우리 세법상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 뿐인 거지. 이 회사를 꼭 개인 사업자의 연장이다라고 봐줄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님을 그냥 신생 사업자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법인 전환을 잘했다고 하면 개인 사업자의 그 매출과 이력과 내역과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 법인으로 가져오는 게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금융기관에서 따로 인정을 해줘야지 가능한 거지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제가 실무에서 진짜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 대표님은 진짜로 내가 법인 전환 한지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장 까보면 제가 한 3개 업체 만나면 2개 업체 정도는 포괄량수도 법인 전환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를 폐업해버리고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가져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실무에서는 진짜 그렇게 많이 해요. 나는 법인 전환 한지 아는데 이 과정 절차는 그냥 개인 사업자 폐업과 신규 설립 이렇게 가는 경우를 정말 더 많이 봐요. 더 많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게 절차가 훨씬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법인 전환을 요청했을 수 있는데 우리 이 일을 처리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컨설턴트 분이 그냥 법인 전환 그거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개인 사업자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 신규로 설립한 다음에 여기 개인 사업자 있었던 그 기계랑 재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부가세 끊고 이쪽으로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법인 전환이에요. 라고 설명을 듣고 나는 법인 전환한지 알았지만 실상 까보고 나면 법인 전환이 아니고 단절된 신규 설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실무상 간편하고 그게 훨씬 더 익숙하니까. 실제로 법인 전환을 꼼꼼하게 처리해 본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님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나는 많은 대표님들이 진짜 세무사님과 대화를 하거나 진짜 회계사님이랑 대화하는 경우보다는 중간에 계신 사무장님이나 여직원분들이랑 소통하시고 처리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무사님, 진짜 회계사님이랑 이 이해득 실을 따져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을 했든 아니면 세관명 법인 전환을 했든 진짜 법인 전환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님이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그냥 직원분들이랑 상의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그냥 업무 절차가 편안한 크게 리스크가 없는 가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법인 전환한 거야 라고 금융기관에서 봐주고 싶어도 대표님 이거 법인 전환 아닌데요? 그냥 개인 사업자 폐업하신 거고 법인 사업자 새로 설립하신 건데요? 그래서 대표님 매출이 0원이에요. 매출이 0원인데 저희가 어떻게 대출해 줄 수가 있어요? 라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그래서 오히려 법인 전환을 한 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로드맵을 함께 그려드리는 회사예요.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지금 화면 아래에 상담 신청서가 남겨져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계속 보시죠. 자, 또 세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금융기관 사람이라고 볼게요. 내가 은행이야. 내가 신용보증기금이야. 내가 기술보증기금이야. 이런 정책자금을 다루는 기관이야. 그러면 어차피 나한테 대출해달라고 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대출해주세요라고 하는 서류들이 이만큼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 사람은 해당 사항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걸 판단을 해요. 어차피 나는 돈은 정해져 있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나는 시간도 부족한데 복잡한 거 좋아할까요? 간단한 거 좋아할까요? 딱 봐가지고 여기 매출 얼마에 대출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내가 할 것들만 딱딱딱딱 골라서 옆에 놓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눈대중으로 판단하면서 이걸 딱딱딱딱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도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간편하게 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서류 이만큼인데 될 것들만 딱 뽑아가지고 이것만 해주고 말지 굳이 내가 하나하나를 이거는 포괄양수도야 이거는 내가 자료를 입력할 때도 개인 사업자도 입력하고 법인 사업자도 입력해야 돼 아이고 2개나 입력해야 되네 일이 더 많아지네 이렇게 하려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다 잘 해주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인 재무제표를 봤더니 그냥 법인 재무제표는 매출이 별로 없어. 그냥 재무제표 봤을 때 0원이라고 찍혀있는 사람들보다 뭐 10억, 20억, 30억, 100억 이렇게 찍혀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고 법인 대출 해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법인의 매출이 요만큼밖에 없네.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사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이고 법인 전환하셨구나. 그러면 내년에 재무제표 가지고 오시면 또 잘해드릴게요. 아주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거절하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서류를 보는 사람들,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어떤 상황일까? 어떤 환경일까를 보면 내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법인 전환을 꼭 굳이 지금 시점에 했어야 됐을까? 고민해 보실 내용이에요. 법인 전환하면 대출이 더 잘 나온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님이 기존에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을 때는 대표님 개인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한테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대표님한테 돈 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사업이 망한 거지 대표님이 망하신 건 아니잖아요. 대표님 돈 갚으셔야 돼. 그래서 이 채무가 대표님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법인 전환을 해버리면 어때요? 법인 전환을 하면 얘는 대표님과 다른 하나의 객체가 나온 거잖아요. 법으로 만든 사람, 법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얘가 망했다고 해도 대표님한테 채무를 못 물어요. 이 연대 보증이 문재인 대통령 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법인한테 대출해줬다고 해서 대표님한테 추심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해주기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저희한테 이런 상담도 많이 들어와요. 저희 법인 전환 하려고 했더니 저희 금융기관에서 법인 전환을 반대했습니다. 못 해준대요. 이런 경우들. 왜?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개인 사업자일 때는 이거 끝까지 가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법인 전환하면 이거 그냥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질이 사라진 거잖아요. 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출해주는 걸 더 꺼려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아,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은행이 아니고 금융기관입니다. 네, 전체적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사업자 때보다 대출을 해주는 게 더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그 매출과 이력과 내역과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 법인으로 가져오는 게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조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 개인 사업자 때는 조금 더 대표님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부동산도 있고 신용도 좋아. 그러면 대표님을 좀 더 많이 보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법인 사업자가 되면 대표님보다는 재무제표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소유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대표님 자산인 거지 법인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때는 대표님 자산도 있으시고 신용도 좋으시고 여기 매출도 괜찮으시고 이익도 괜찮으시니까 저희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도 법인은 어때요? 이 법인은 자산도 없고 저희가 재무제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재무제표가 이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평가 점수를 좀 높게 줄 수가 없네요. 왜? 대표님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법인이니까 거기선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 사업자 때는 대출이 더 잘 나오고 더 금리도 낮았는데 법인 전환하고 나니까 조금 안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개인 사업자일 때는 조금 우리가 물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 사업자는 사실은 이익을 우리가 마음대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재무제표도 법인에 비해서는 손 벌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은 어때요? 법인은 이제 회계의 투명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장이랑 계산서가 모든 게 따다다당 맞아야 돼요. 회계가 굉장히 투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 때는 오히려 좀 융통성 있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주고 이런 아사모사가 조금은 됐다고 하면 법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재무제표가 관리가 안 되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회사는 좋은데 재무제표가 잘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개인 사업자들은 그냥 아사모사 했던 것들이 여기서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럼 조금만 관리를 잘못한다고 해도 장부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뭐 가지급금 막 들어가고 영업이익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 나오고 재고만 막 쌓이고 이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옛날보다 대출이 더 막히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법인 사업자가 되고 나시면 대표님도 이제 4대 보험 나가요. 그리고 대표님도 예전에는 급여를 따로 받는 게 없었잖아요. 대표님도 급여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일 때는 대표님이나 대표님 가족들 4대 보험도 안 냈어도 됐죠. 급여도 뭐 급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급여가 내 사업 소득이었지.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돈 버는 게 많아요 라고 나왔겠지만 법인 사업자를 하는 순간 대표님이 급여도 가져가고 4대 보험도 가져가고 하니까 그나마 있던 영업이익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어져 있는 회사를 대출을 더 잘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법인으로 해야지 대출이 더 잘 나와요 라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개인 사업자 때보다 기장료도 더 많이 나가잖아요. 결국은 뭐다? 법인 사업자는 이익률이 개인 사업자 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익이 적은 회사는 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인 전환하면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출 한도는 그냥 매출액으로 결정이 되고 영업이익으로 줄까 말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매출로 결정되고 영업이익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역학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전환하면 대출 한도가 무조건 늘어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법인 전환하려고 생각하셨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미 개인 사업자의 빚이 많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1순위로 걸려내는 업체입니다. 이미 다 알아요. 법인 전환 왜 했는지도 알고. 그러면 이 사람이 법인 전환 했으니까 추가 대출 더 해주세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이미 리스크로 느껴져요.
그리고 허락도 안 해줍니다. 법인 전환 자체도. 대표님 기존에 이렇게 대출이 많은데 법인 전환 하시면 저희가 이걸 꼭 승인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줍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추가 대출은 더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빚 많아서 법인 전환해서 대출하겠다? 아니에요. 차라리 개인 사업자 때 더 준비하셔가지고 대출 받는 게 나으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 전환이라는 거 딱 내 목적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러면 좋을 것이다. 이러면 세금이 줄어들 거야. 이러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올 거야. 아니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셔라. 자, 대표님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로 사업 키우시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으니까 분명히 법인 전환 생각하시는 걸 텐데 법인 전환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공포를 준다. 나에게 욕심을 준다. 그 공포와 욕심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 절세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대출도 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회사가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영상의 주제처럼 대출 때문에 법인 전환해요 라는 것들은 잘 안 먹히는 얘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유리한 게 있어요. 분명히 대출이 더 잘 나오는 것도 맞고 분명히 내 연대보증이 안 걸리는 것도 맞아요. 연대보증이 없으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나에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법인 전환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런 분들은 법인 전환 하시면 어려워져요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지금 영상에서는 대출 때문에 법인 전환하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아니 그런데 왜 주변에서는 자꾸 법인 전환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영상부터는 내가 법인 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결정을 했으면 언제 법인 전환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법인 전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더 유리하게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법인 전환이 완료가 된 후에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대표님들 개인 사업자를 하고 계시지만 법인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컨설팅을 14년째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 사업자가 있고요. 저도 법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해 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컨설팅해 본 입장에서 대표님들께 진짜 실무적인 이야기, 실질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정책자금 이야기, 세금 이야기, 법인 전환 이야기, 경매 이야기, MPL 경매 이야기,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이야기들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대표님께 더 최신의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면서 정보는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이 정보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건 어떤 거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도 눌러주세요. 요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죠? 요거 저희가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전화기거든요. 전화하시면 저희가 대표님께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저희와 또 대면에서 미팅할 수 있는 자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는 대표님들께는 제가 중소기업에 7년간의 로드맵을 작성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거 전자책이거든요.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감사합니다.